이제 나이 들어서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 노년의 남성들이 여자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애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기능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주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통찰과 빛나는 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 대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상대를 찾게 될까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70세 이상 남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찾는 이유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70대 이상의 노년층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짜 이유와 그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이 말은 얼핏 보기에 따뜻한 요청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갖는 심오한 함의와 위험성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능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누군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 이상의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진정한 이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면에는 단순한 사랑의 갈망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필요나 심리적 의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변별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관관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이상의 노년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이 약화된 자신의 상태를 느끼게 되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건강에 불안을 느끼고 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재정적이나 정서적으로 힘이 피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간병이나 일상적인 지원을 해줄 파트너를 찾습니다. 또한 노후에 접어든 남성들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이는 종종 결혼이나 동거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안전망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 중 많은 수가 세상을 떠나거나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은 정서적 지지와 동반자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을 찾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공유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성애를 지닌 파트너를 원하며 이는 이기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진실된 관계가 아닌 안정된 일상 유지를 위한 상대로서 여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맺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가족의 지지나 사랑을 다른 방향에서 찾고자 하며 여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부족한 정서를 채우려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여성을 동반자로 필요로 하며 이런 관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애정 욕구를 넘어서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기능적 필요와 정서적 안전망을 동시에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관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69세 박순자 씨는 2년 전 교회에서 만난 78세의 이모 씨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랑하며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항상 그녀를 차로 태워다 주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신사적인 모습으로 박순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 씨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매너와 정중함은 사라지고 그는 묵직한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을 주며 마치 그녀를 자신의 간병인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든든한 남편을 기대했지만 반대로 그녀는 그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모 씨는 친절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박순자 씨를 간병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모 씨의 건강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자주 말했지만 실제로는 박순자 씨가 모든 병간호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모 씨를 부양하며 그에게 쏟는 정서적, 물리적 에너지가 그녀 자신의 행복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 대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상대를 찾게 될까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 대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상대를 찾게 될까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노인 여성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처럼 여성들이 노년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더라도 그 선택이 단순히 남성의 기능적 필요 충족을 위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두렵기만 합니다. 이 사례는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가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필요 충족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성 자신이 편안하고 싶은 그들의 욕구에 맞춰 인연을 만들면서 정작 그 관계가 여성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노년 시대의 연애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찾기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위에서 나는 이제 늙어서 잠자고 싶지 않아. 그저 말동무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순수하게 보이지만 진짜 의미는 나는 사랑이나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야.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의 노년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노년의 남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간병인 역할이나 가사 도우미 또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외로운 노년의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남성이 의존하고만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후회를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남성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여성 중 상당수가 비슷한 고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느껴집니다. 요즘 홀로 사는 노년 여성들의 삶은 매우 활기차고 보람차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버 동아리에서 바둑이나 댄스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일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의 여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당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62세 김미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씨는 2년 전 퇴직교사 모임에서 만난 70세 최모 씨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함께 하자던 최모 씨는 결혼을 하자마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와 사전에 말도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등 김미연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혼 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부양을 요청하거나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압박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가사와 경제적 의무가 결혼 생활 전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70세 장미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노인 대학에서 만난 76세 윤모 씨와의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윤모 씨가 매우 사려 깊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삶은 큰 변화에 휘말리게 됩니다. 초기에는 당신은 아름답고 지적이에요. 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녀의 삶을 통제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노인들의 감정적 심리적 지배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상대방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며 결국에는 외부와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함께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면에서의 의존 또한 매우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심각한 사례를 통해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성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노령층들은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63세 이경숙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2년 전 전직 교장 선생님인 70세 박모 씨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모 씨는 매우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좋아하는 취미나 자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경숙 씨는 그의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그동안의 삶을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씨는 박모 씨와 결혼하면 매우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박모 씨는 갑자기 사전에 부탁도 없이 통보하듯이 손주들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이경숙 씨의 책임이 되어버렸으며 그녀만의 안락한 시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미술관이나 공연을 즐기자던 초기의 로맨스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는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박모 씨는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이경숙 씨를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달콤한 꿈속에서 현실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경숙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지적인 매력에 끌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박모 씨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많은 노년의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의 장숙자 씨는 4년 전 노인대학에서 만난 76세 윤모 씨와의 관계로 인해 인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모 씨는 장숙자 씨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게 행복해요. 그의 말은 장숙자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윤모 씨는 그녀에게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미술관과 음악회에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모 씨는 장숙자 씨에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제 당신은 내 아내야 친구들이나 외부와의 관계는 필요 없어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장숙자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 세계가 점점 더 좁아져 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모 씨는 말로 장숙자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정적 조작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그를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립은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년기의 사랑과 관계에서 선택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순식간에 경제적 감정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사랑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상의 노년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다양한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 기능적 필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대가로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꾸준히 이어가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더라도 나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진정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셋째,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에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세요. 명상 상담 또는 일기를 쓰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고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고독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이를 부정하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다섯째,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은 노년기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짧은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노년기의 사랑과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새로운 부담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행복을 지키면서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